분노 조절. 분노 조절 1. 자신의 분노를 인지한 후 스스로 분노의 수준을 조정하는 과제이다. 내가 느끼는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분노는 과연 객관성이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책은 어떤 것일까? 를 냉정히 생각하며 일단은 분노의 정도를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분노의 수준을 조정하려면 우선 그 수준을 알아야 된다. 전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하고 최악의 단계를 10이라고 가정하여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분노 수준을 판단해 보는 것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분노 조절 후 어느 수준인지 또 판단해보고 조절 전과 얼마나 차이 나는가, 즉 얼마나 분노가 조절되었는가를 본다. 그렇게 하면 상대적인 분노의 정도와 관리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점수하면 좋다. 스스로 자신의 느낌, 화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할 것이다. 화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면 그가 할 일은 엄청난 후회를 각오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화가 치밀수록 냉정해지는 게 현명한 사람의 지혜로운 대응 자세이다. 분노를 제공한 상대와 타협하거나 그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치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흥분을 가라앉혀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회 원로들은 분노가 치밀지만 참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우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헤아리기를 최소한 10가지만 해도 최악의 실수는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그런 참을성이 없을 때 주먹질은 물론 폭행의 살상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게 분노이다. 분노 조절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역할 또는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의사소통상 오해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역지사지이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분노의 정도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는 것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거야. 무관심하다면 야단칠 이유도 없겠지. 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매우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장된 표현 알기. 사람은 흔히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특히 못마땅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실을 조금 또는 침소봉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리는 속성을 드러내는 수가 있다. 잠시 낮잠 자는 자녀에게 부모는 뭐는 공부는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냐 라고 호통을 친다. 부부간에도 그런 일은 흔하다. 남편의 사사로운 가사 문제에 지적에 아내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당신이 아이들 교육 문제를 말해요 라고 가장하여 공박하고 남편은 뭐야 내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온다고 당신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폭언만 하잖아 라고 역습한다. 분노 조절 2. 상대방을 오해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을 부풀려 공격하려는 마음인지 확인하는 게 분노 조절의 시작이다. 불길, 같이 치미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 화를 내다 못하여 끝내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 등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력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행하여져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신체 이완, 상대방의 비난, 비판에 화가 치밀 경우 긴장을 늦추거나 낮추어 즉각적인 반격 욕구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숨을 내뱉어 긴장을 풀고 목을 돌려 몸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화를 억제할 수 있다. 주의 분산, 활불길처럼 치미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 공격을 가한 상대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숫자를 헤아리는 여유를 마련하여 분노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 분노 억제 방법이 될 수 있다. 내 잘못 가정, 내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상대에게 왈칵 화를 내기 전에 나의 분노, 그에 대한 나의 부정적 시각이나 나의 확신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대응 자세를 바꾸는 방법이다. 결과 상상, 화를 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보면 결국 나도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분노가 심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력을 휘두른다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상상하며 분노로 인한 언어적, 물리적 폭행을 막으려는 방법이다. 부드러운 자기주장, 공격성을 띠지 않은 의사소통상의 설득 기술을 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상당한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시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면,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지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 긍정적 또는 이성적 자기 지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신중한 대응을 마음속으로 지시하는 방법이다. 너 경솔하게 화내지 마. 너 지금 이성을 잃으려 하고 있어. 냉정해져야지. 지민은 분노를 잘 참아냈어. 등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여 긍정적, 이성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다. 마음 돌리기 또는 문제 해결,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신의 일방적 판단이나 사고, 상대방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기대를 잊은 채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돌아보아 나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다. 내가 양보하면 그도 달라지고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분노를 삭일 수 있다는 성숙된 방법을 말한다. 자리 피하기, 분노가 치밀지만 동기를 부여한 상대방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화낼 시간 없다는 식으로 다른 공간으로 옮겨 분노의 원인을 잠재우는 방법이다. 오락이나 음악으로 상한 감정을 복원할 수도 있다. 분노가 심할 때 타임아웃을 부르기로 미리 마음 약속을 해두거나 바로 쓸 수도 있다. 피해 최소화 간접 화풀이, 방석같이 주변에서 손에 쉽게 잡히는 깨지거나 다른 곳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부드러운 물건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린다. 버럭버럭 혼자 소리 지르는 것도 피해가 적거나 없는 화풀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헛발길 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노를 진정시키려면 우선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웬만큼 화가 가라앉았으면 말문을 여는 게 좋다. 그 말은 상대방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논리상의 약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자신의 시각을 편견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무리 없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네가 화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문제점만을 보고 비난하는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도 무리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니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